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 평가 요소인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학업 역량 영역과 진로 역량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이고 학업 역량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진로 역량이다 라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을 보다가 이런 질문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학업 역량 다음으로 진로 역량 파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비중이 조금 낮더라도 공동체 역량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우리가 과거에 학생부 종합전형 4대 요소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발전 가능성 영역과 인성 영역의 파트가 합쳐져서 공동체 역량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성 영역이라는 큰 베이스에서 우리가 발전 가능성 안에 리더십이라는 영역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공동체 역량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성 영역의 경우는 사실 너무 넓은 영역이라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자 입장에서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측면들이 발생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폐기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영역은 평가 요소에서 해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영역만을 공동체 역량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체 역량에서 첫 번째 평가 요소는 바로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성과 발전 가능성 이야기를 할 때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협업과 소통 능력은 두 개를 포괄한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능력과 소통이라는 능력 두 가지를 그냥 나열해서 평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 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 속에는 어떠한 과정이 담겨 있겠죠. 그 과정을 그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끼리 소통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협업과 소통 능력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동아리, 수업시간, 학급의 조모임과 같은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결과값을 뽑아내려면 당연히 협력을 할 것이고 그 협력 과정 속에 소통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 역량에서는 학생이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떻게 협력을 했고 그 협력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서 어떠한 결과값을 뽑아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 공동체의 역량은 총 3가지로 평가한다고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수업 내에서의 공동체 영역 안에서 우리 개인의 학생이 공동체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평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공동의 과제 수행 및 발표를 완성한 경험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값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제 수행에 있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죠. 그랬을 때 그러한 완성으로서의 경험을 우리 학생들의 자발성과 그러한 경험의 빈도수 부분들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 우리가 자기주도성을 갖고 공동의 과제를 결과로까지 이끌어내는 자기주도적인 능력과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이 여러 영역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활동들이면 그것은 낮은 점수로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배려입니다. 나눔과 배려. 우리가 딱 이름만 봤을 때는 봉사활동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합격하려면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눔과 배려의 영역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나눔과 배려 영역은 봉사활동의 양이라든지 또는 우리 학생이 한 봉사활동을 얼마나 지속해서 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내에서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업 시간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얼마만큼 남들을 배려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자들은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개인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주제 활동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교내 행사, 축제 등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학생부 전반에 기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학생들을 나눔과 배려 영역에서 고평가한다고 현직 입학사정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역량은 여러분들이 나눔과 배려를 할 거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학교 활동을 하고 그 과정들을 학생부 속에 녹였다고 하면 평가자들이 알아서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공동체 역량의 세 번째 평가 요소인 성실성과 규칙 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결국에 책임감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본인의 어떠한 활동을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또 공동체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윤리라든지 원칙을 지켰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을 못 지킨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학급이라든지 수업시간 동아리 활동에서의 역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켰다고 하면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출석도 성실성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을 하게 되면 매년 무단 결석이나
무단지각의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집에서 가까워서 부모님이 깨워도 맨날 일어나지도 않고 늦게 가서 미인정 출석칸에 숫자가 많이 써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사례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으면 출석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내에 다양한 단체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잘 참여했는지 그 참여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었는지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사례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러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죠.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역량의 마지막 지표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를 위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업, 모든별 학습 상황,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회장, 반장, 동아리 회장은 리더십 역량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이 임명된 회장이나 반장, 동아리 회장은 전국에 몇백 명이나 되는 수두룩 빽빽히 많은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아니라 학생이 회장이나 반장, 동아리 회장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을 어떤 식으로 주도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험이 학생부의 서술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리더십으로 평가가 되지만 단순하게 회장이나 반장, 동아리 회장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를 이끌고 조율한 경험들이 리더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직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통해서 결과 그리고 완성으로까지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어떻게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낸다고 하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리더십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세 번째 평가 요소인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참고해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어때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드리면 그 영상도 추후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